이번 수업에서는 정사각 행렬의 다이아고널라이제이션, 대각화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난 수업에서 A라는 행렬의 아이겐밸류와 아이겐벡터를 구하는 방법을 정리했었는데요. 우리가 그와 같이 아이겐밸류와 아이겐벡터를 구하면 아이겐벡터로 이루어진 행렬 S와 그 다음에 아이겐밸류로 구성된 대각 행렬 람다, 이 두 가지로 A라는 행렬을 다음과 같이 S 람다, S 인버스의 모양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단 대각화를 하기 위해서는 A라는 행렬이 n/n 행렬이라고 했을 때 아이겐밸류도 서로 다른 n개의 아이겐밸류가 존재해야 되고요. 거기에 대응하는 서로 다른 n개의 아이겐벡터는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조건으로 우리가 구하게 되죠. 그와 같은 조건을 만족할 때만 이 다이아고널라이제이션이라는 개념이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수업에서는 그러한 행렬에, 특히 정사각 행렬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정사각 행렬의 다이아고널라이제이션을 아이겐밸류와 아이겐벡터를 이용해서 유도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이아고널라이제이션이라는 건 대각화, 대각선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대각 행렬을 만든다라는 건데요.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건 뭐냐면 S라고 하는 매트릭스가 있는데 이 녀석은 앞에서 어떤 행렬 A에 대해서 구한 아이겐 벡터들을 칼럼 방향의 벡터로 만든 이렇게 됩니다. n/n 매트릭스에 대해서 이 녀석들 하나하나는 아이겐 벡터다. 따라서 아이겐 벡터로 이루어진 칼럼을 구성한 행렬을 우리가 일단 S라고 썼고요. 또 다른 행렬이 하나 있는데 요거는 소문자, 대문자 관계인데요. 이렇게 씁시다. 람다의 대문자 모양이고요. 이 녀석은 어떤 행렬이라면 우리가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처럼 그 순서에 맞춰서 E1에 해당하는 아이겐밸류, E2에 해당하는 아이겐밸류 이런 식으로 아이겐밸류들만을 다이아고널 텀에 넣고 나머지는 전부 다 0으로 만든 다이아고널 매트릭스예요. 요것 때문에 우리가 다이아고널라이제이션이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S와 람다라고 하는 형태가 주어지면 이제 유도하려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행렬 A를 우리가 다음과 같이 A라는 행렬은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로 이루어진 매트릭스 S랑 방금 아이겐밸류로만 이루어진 다이아고널 매트릭스 람다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다시 아이겐벡터로 이루어진 행렬의 인버스, 이렇게 세 개의 행렬로 디컴포지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n/n이라고 하는 스퀘어 매트릭스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리하는 식이 되겠고요. 이것을 n/m이 아니라 그냥 스퀘어 매트릭스가 아닌 어떤 의미의 n/n 렉탱귤러한 모양의 매트릭스를 우리가 분할할 때는 그걸 우리가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개하려고 하는 스퀘어 매트릭스를 아주 일반적인 행렬로 확장하는 거죠. 자, 어쨌든 지금까지는 우리가 스퀘어 매트릭스를 계속 다루고 있고요. 스퀘어 매트릭스의 아이겐밸류와 아이겐벡터를 구하는데 그 스퀘어 매트릭스의 형태를 아이겐벡터로 이루어진 S라는 매트릭스와 그리고 아이겐밸류로만 구성되어 있진 그거를 다이아고널 텀에만 구성한 이 다이아고널 매트릭스 람다를 이용해서 방금과 같이 S 람다 S의 인버스의 모양으로 우리가 행렬 A를 디컴포지션 할 수 있겠다. 그게 이제 5.2절의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예전에 행렬 A를 가우스 엘리미네이션을 통해서 LU 디컴포지션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런 걸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람 슈미트 오르소고날라이제이션에서는 그람 슈미트에 의해서 우리가 순차적으로 직규 벡터를 만들려고 생성한 A1, A2, AN이라는 벡터들이 있으면 걔네들을 하나의 행렬로 컬럼 벡터를 통해서 행렬 A로 구성했을 때 그 A가 어떤 이제 새로운 행렬 Q의 모양과 연관 지어져서 이제 표현할 수 있었는데 비슷하게 이런 것이 이제 그런 디컴포지션의 한 예라고 또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A와 같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한번 볼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에 대한 정의는 뭐였냐면 행렬 A에다가 아까 이제 X라고 썼는데요. 아이겐벡터를 2라고 쓰죠. 람다의 벡터 2예요. 자, 그런데 이 행렬이 만약에 n by n이라면 아이겐벡터도 1부터 n까지 있어요. 물론 n개의 아이겐밸류가 다 같을 수도 있고 아니, 다 다를 수도 있고 일부는 뭐 이렇게 더블 루트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람다에 대한 다항식으로서 값이 중복될 수도 있는데요. 뭐 그런 거 상관없이 우리가 서로 다르게 존재하는 모든 람다 값들에 대해서는 다 존재하도록 아이겐밸류와 아이겐벡터를 구하죠. 그래서 일단은 그걸 i, 여기도 i, 그 순서에 맞게 이렇게 쓰죠. 그러면 이제 i는 1, 2, n까지 이렇게 n by n 행렬에 대해서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행렬을 구성할 때요. a 곱하기 첫 번째 E1 뭔가 람다 i E1에 해당한 요거죠. 또 두 번째 칼럼도 이런 식의 모양으로 우리가 쓸 수 있을 텐데요. a 곱하기 E1, a 곱하기 E2 이 행렬의 모양은 결국 우리가 S라는 행렬을 이용하려고 하면 단번에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을 거예요. S는 아까 E1, E2, EN이라는 아이겐 벡터들을 칼럼으로 구성하고 있는 매트릭스였죠. 우리가 A 곱하기 행렬 S를 하게 되면 A라는 행렬에다가 S라는 각각의 칼럼 벡터들을 한 번씩 A 곱하기 첫 번째 칼럼, A 곱하기 두 번째 칼럼 곱하죠. 그 모양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요거 하나하나씩을 다 넣어줬는데 I 값에 대해서 그것을 하나의 행렬의 곱으로 간단하게 바꿔준 게 첫 번째 케이스예요. 자, 이번에는 오른쪽에 있는 람다1, E1, 람다2, E2 이 부분을 한번 바꿔보죠. 요 람다 i에 이 i를 1, 2, 3, 4를 다 대입해서 행렬처럼 써버리면 첫 번째는 람다 1의 E 벡터 1, 람다 2의 E2, 람다 n의 E의 n입니다. 현재 우리는 S라고 하는 벡터, 이 매트릭스를 알고 있죠. 그 람다 1, 람다 2, 람다 n은 어떤 그 벡터에 대한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인데 첫 번째 칼럼 벡터는 S에 속해 있는 E1, E2, EN이라는 칼럼 벡터들 중에 람다 1만 선형 결합한 거예요. 이것을 S를 바로 쓰면요. E1, E2, EN이라는 이렇게 벡터로 쭉 표현할 수가 있을 거고요. 우리가 다음에 있는 녀석들은 이 칼럼 벡터에 있는 녀석들이 어떻게 되나요? 리니어 콤비네이션이죠. E1, E2, EN. 근데 하고 보니까 지금 첫 번째 벡터는 람다1이라는 상수값만 있으니까 첫 번째 대응하기 위한 여기만 람다1만 붙어요. 나머지는 다 0이죠. 다음 두 번째는 람다2하고 E2만 리니어 콤비네이션이고 나머지 E1, EN까지는 전부 0이니까 여긴 0이고 여기는 람다2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전부 0이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쭉 해보면 대각행렬이 만들어지죠. 이게 바로 아까 람다라고 썼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과를 보면 여기 S에 그 다음 여기에 람다 이런 식으로 모양이 만들어지네요. 그러면 A 곱하기 S는 S 곱하기 람다 이런 모양이 되니까 우리가 이제 A를 앞에서 또 했던 것처럼 S의 인버스를 양변 뒤쪽에다가 넣어주면 되겠죠. 또는 반대로 람다라고 하는 녀석의 매트릭스를 구하기 위해서는 S 인버스 A 곱하기 S 이런 식으로
반대로 바꾸어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이어고널라이제이션에 해당하는 아이겐밸류들이 이렇게 또 만들어지기도 하는 거죠. 자, 아래와 같이 유도되는 과정은 뭐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행렬과 행렬을 곱할 때 그 앞에 있는 왼쪽에 있는 행렬의 각 컬럼 벡터들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주어지면서 새로운 하나하나의 또 컬럼 벡터를 구성한다. 뭐 그런 식의 얘기를 우리가 알고 있었고요. 그것들을 잘 이제 행렬의 모양의 곱으로 바꾼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알고 있는 행렬의 곱셈에 대한 이 벡터 노테이션을 잘 우리가 이해하고 있으면 쉽게 이런 모양이 단번에 유도되죠. 자, 여기서 이제 A라는 행렬에 아이겐벡터들로 이루어진 S의 인버스가 존재하게 되면 방금과 같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서로 이 n개의 아이겐벡터들은 우리가 어떻게 했었냐? 지난 시간에 인버스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서로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가 늘 되는 건 아니겠지만 S의 인버스가 어떻게 존재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따져보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로 행렬들을 다시 디컴포지션 하는 것까지의 유도 과정을 확인했고요. 그러면 이 S의 인버스는 어떠한 경우에 존재하느냐, 어떻게 존재하느냐,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뭐 중요한 조건이 될 수 있겠네요. 자, 리마크라고 말은 돼 있는데 뭐 약간 중요한 정리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 람다1, 람다2, 이 n by n 매트릭스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람다 n이라고 하는 모든 아이겐밸류가 서로 다르다. 서로 뭐 디퍼런트하다, 그걸 디스팅크트라고 쓰네요. 그러면 n개의 아이겐벡터, 각각에 대한 아이겐밸류에 대해서 또 아이겐벡터들이 또 똑같이 나온다고 했죠. 얘네들은 서로 어떻게 되냐, 당연히 다르고요. 심지어는 단순히 다른 것만이 아니라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하다. 그러니까 아이겐벡터는 단순히 그냥 아이겐밸류에 대응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선형 독립인 벡터예요. 그러니까 그 뭔가 잘만 하면 베이시스가 될 수 있는 엄청난 조합인 거죠. 자, 한번 이거를 간단하게 우리가 확인해 봅시다. 자, 프루프는 일단 어떻게 할 거냐면 리니어리 인디펜던트라는 조건을 증명하는데 일단은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하지 않아 라고 먼저 한 다음에 그 조건이 성립하지, 그러면 끝까지 성립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예를 들어서 아이겐벡터 n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선형 독립이 아니고 의존이 돼서 디펜던트해서 그러면 나머지 벡터들로 리니어 콤비네이션이 된다고 하는 거죠.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개수를 구한다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모순이 되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디펜던트하지 않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가정하는 거예요. x1이 아니라 2원이네요. 2원. 뭐 꼭 2원이 아니라 2,2가 돼도 되고 2n이 돼도 되는데 아무튼 이 n개를 구한 리니어리 인디펜던트일지 아닐지 모르는 것 중에 아이겐벡터 하나가 나머지에는 예를 들어서 뭔가 디펜던트하다. 그 얘기는 그러면 이 원이라는 녀석을 요 E2부터 EN까지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C2랑 에서 E2, C3랑 E3 이런 식으로 나머지 벡터들을 가지고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표현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디펜던트 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게 성립해야 되는 거죠. 가정에 의하면 이러한 표현이
성립해야 한다. 근데 정말 이게 항상 성립하는지를 이제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양변에다가 행렬 A를 다 곱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는 A 곱하기 행렬 E1이고요. 여기는 C2, E2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거를 다 쓰자면 C의 K, 행렬 A의 벡터 2의 K번째고 K는 지금 2부터 N까지 이렇게 썼죠. 근데 행렬과 요 아이겐 벡터를 곱한 건 아이겐 밸류 값 람다 1의 E1으로 나올 거고요. 여기는 똑같이 그러면 K는 2부터 N까지 람다 K에 거기에 CK가 남고 그 다음에 요 2K에 해당하는 벡터 이렇게 남습니다. 그쵸? 그러면 이제 행렬 A를 곱해서 우리가 만든 요 아이겐 밸류에 해당하는 것들과 얘네들이 쭉 여기서 정리가 됐네요. 그러면 처음에 이제 요 오른쪽에 구해진 요 녀석은 그대로 놔두고요. 처음에 요 행렬 여기에다가도 우리가 똑같이 행렬이 아니라 처음에 주어진 식에다가도 우리가 람다1을 이렇게 다 곱할 수 있겠죠. 성립해야 한다는 식에다가 똑같이 람다1을 곱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 요건 뭐가 되나요? A 곱하기 2원이죠. 우리가 A 곱하기 2원은 행렬 A를 곱한 것과 람다1을 곱한 것을 각각 한 번씩 양변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람다1 2원이라고 쓴 이 부분 대신에 이제 방금 A 곱하기 2원에 해당하는 람다1을 양변에다가 곱한 것과 한 번에 행렬의 양변을 곱한 것 여전히 같아야 되니까 이 빨간색 윗부분을 써보죠. 람다1의 C2, E2 또 람다1의 C3, E3 이런 식으로 다 람다1이 곱해진 모양이 하나가 나올 거고요. 그것은 처음에 주어진 양변 성립해야 되는 조건의 식에다가 람다1을 곱했을 때고 그 다음에 한 번은 행렬을 양변에 곱해서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의 모양으로 만든 거죠. 그게 왼쪽에 있었어요. 이 두 개가 이제 궁극적으로 식이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C1, C2, E2 얘네들끼리 묶어주면 되니까 결국에는 어떤 식이 되냐면 C2에는 람다1 마이너스 람다2의 벡터 E2 C3는 람다 1 마이너스 람다 3 벡터 E3 이런 식으로 아이겐 밸류가 다 람다 1하고 한 번씩 빼는 모양의 이렇게 나오죠. 이게 뭐가 돼야 되느냐? 0이라는 벡터가 돼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는 거죠. 앞에서 2원 하나는 리니어리 디펜던트 했지만 대신에 얘네들은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상태를 가정하고 우리가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벡터 E1을 E2부터 EN까지의 벡터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E2부터 EN까지는 일단 리니어리 인디펜던트라는 가정을 했으니까요.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얘네들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이 개수가 0벡터가 되려면 각각이 다 여기가 000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E1이 리니어리 디펜던트 하다라고 가정하고 C2, C3, CN이라는 넌제로의 어떤 개수들 그러니까 이 중에 일부는 0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전부 제로는 아닌 거죠. C2부터 CN까지 완전히 모든 것이 넌제로가 그러니까 제로가 아닌 이런 넌제로에 해당하는 C2, C3, CN을 가지고 조합을 했었는데 여기 와서 각각의 텀들이 다 동시에 0이 되려고 하는 조건이 벡터 E2부터 EN까지의 인디펜던트 조건이기 때문에 결국 이 개수들이 다 0이 돼야 되고 그 개수들을 다 동시에 0을 만족하는 방법은 람다1은 람다2, 람다1은 람다3 다 람다1과 다 같아져야 돼요. 결과적으로 그쵸? 그러니까 그 얘기는 람다1부터 람다 n까지가 다 같아야 되는데 우리가 서로 디스팅크트하다라는 조건을 부여했기 때문에 위배되죠. 그래서 디펜던트한 조건을 부여하게 되면 안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반대의 조건을 이용해서 우리가 증명하는 그런 식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S라고 하는 매트릭스, 이것은 유니크하지 않다. 왜 유니크하지 않으냐? 아이겐벡터라고 하는 것들은 A-람다-i라는 매트릭스의 널 스페이스였죠. 널 스페이스라는 건 벡터 공간의 서브 스페이스고요. 벡터가 한 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EI라는 얘기는 어떤 여기에 적당한 실수배를 한 이런 모든 벡터들 하나하나가 i번째 아이겐 벡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 녀석의 크기가 뭐 1이 되도록 만든다거나 조건을 부여하면 정확하게 이제 하나의 아이겐 벡터를 특정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아이겐 벡터를 하나를 구했는데 이런 거 하나를 구했어요. 정수값으로 나오게.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렇게 2배를 하거나 또는 뭐 루트 2배를 하거나 어떻게 하더라도, 또는 뭐 마이너스 부호가 붙는다 하더라도 전부 다 아이겐 벡터, 똑같은 이 i에 해당하는 아이겐 벡터예요. 널 스페이스에 해당하는 벡터니까요. 그죠? 그래서 유니크하지 않다는 얘기는 S라는 매트릭스를 구할 때 여러분들이 첫 번째 칼럼에 101을 대입하는지 201을 대입하는지에 따라 행렬의 모양은 달라지겠죠. 그래서 유니크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한 것뿐이죠. 하지만 아이겐 벡터의 구성 자체는, 그 근본적인 방향성 자체는 변함없다. 그런 이야기가 리마크 2에 해당하고요. 이건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리마크 3는 순서, 그 다음에 람다 i, 이 어떤 S라는 매트릭스와 그 다음에 람다라는 매트릭스,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똑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E1, E2 거기에 대응하는 게 람다1, 람다2. 그래서 이 매트릭스를 구성할 때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동일한 순서를 지켜줘야 되겠다. 즉 n개의 벡터에 대해 n개의 아이겐 벡터가 있고, 그 n개의 아이겐 벡터들은 보통 리니어리 인디펜던트라는 조건은 그 아이겐 밸류가 전부 다 디스팅크타, 서로 다르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요 얘기를 좀 더 확장하자면, 이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로 다 표현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앞에서 어떤 식으로 얘가 얘기를 했었냐면요. 행렬 A라는 녀석을 아이겐 벡터로 이루어진 S라는 행렬과 아이겐 밸류, 그리고 이렇게 S 인버스로 썼습니다. 근데 만약에 아이겐 벡터 또는 아이겐 밸류가, 특히 이제 아이겐 밸류겠죠. 아이겐 밸류가 n개의 디스팅크트한 그런 해가 나오지 않으면 결국 이 아이겐 벡터들도 그 중에 일부는 동일한, 그러니까 뭔가 중복된 해에 의해서 아이겐 벡터도 같은 벡터가 될 거고요.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람다 S, 요 S 인버스가 존재하지 않을 테니 우리가 완벽하게 A를 이렇게 다이아고널라이제이션 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간단하게 2 곱하기 2 행렬로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이런 행렬이 있어요. A-람다 i의 디터미넌트가 0이 되도록 해서 아이겐밸류를 구해보면, 이 경우는 지금 마이너스 람다 1, 0, 마이너스 람다, 디터미넌트니까 람다의 제곱, 이런 조건을 풀게 됩니다. 결국 람다가 그냥 0, 0 이렇게 나와버리죠. 그러니까 람다가 0이니까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풀 수 있는 그냥 아이겐 벡터가 뭐 특정하게 그냥 이런 식의 값의 그냥 멀티플리케이션 정도, 이렇게 정도로 나오고 끝납니다. 풀어보면. 그러면 디스팅크트한 2개가 아니라 더블 루트가 나왔기 때문에 방금 얘기한 대로 서로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아이겐 벡터도 하나밖에 안 나오고, 그러니 이런 완벽한 인버스 구조를 갖는 형태로 다이어고널라이제이션이 되지 않는다. 뭐 이런 거죠. 사실 이 아이겐밸류가 0이 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인버스가 존재하는 거하고 또 조금 약간 구분을 해줄 필요가 있긴 한데요. 행렬의 인버터블,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난제로 아이겐 벡터라기보단 아이겐 밸류가 맞네요. 그러니까 0이 아닌 아이겐 밸류들을 가지면 행렬 A는 인버터블한데요. 행렬 A에 대해서 아이겐 밸류를 구했을 때 0이 되면 그러면 이제 인버스가 존재하지 않는 모양이 돼요. 그건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요거의 디터미넌트가 우리가 0이 되는 걸 좀 구하려는 게 아이겐 밸류였어요. 근데 만약에 람다가 0이라고 해보죠. 그 얘기는 결국 디터미넌트에 a-람다 i에서 이 텀이 다 사라지고 0이 되는 거니까 디터미넌트 a는 그냥 바로 0 이렇게 돼버린 구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a의 인버스가 존재하지 않아요. 또는 마찬가지로 이것을 다이어고널라이제이션의 입장에서 보더라도요. 행렬 a를 앞에서 어떻게 썼었나요? 우리가 s랑 람다 s의 인버스라고 썼습니다. 일단은 아이겐 벡터들로 이루어진, 그러니까 0이 더블 루트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모양을 만들 수 있다라고 했었죠. a의 인버스를 쓴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순서대로 인버스한 것들을 바꾸니까 이 모양은 다 순서는 바뀌지 않는데 여기가 이렇게 바뀌어요. 근데 다이어고널 매트릭스라고 하는 것들이 람다 1, 람다 2, 람다 n인데 이 아이겐밸류 중에 어느 하나가 만약에 다이어고널 텀이 0이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디터미넌트, 이런 다이어고널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는 이 다이어고널 텀들의 프로덕트인데 그 중에 하나가 0이니까 0이 되겠죠? 그러니까 디터미넌트가 0이면 인버스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아이겐밸류가 하나가 0이 되면 적어도 요 람다의 인버스가 존재하지 않을 거고, 요것 때문에 그 얘기는 A의 인버스도 또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또 확장해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이겐밸류 자체가 0이냐 아니냐에 의해서 다이어고널라이제이션이 되냐 안 되냐는 좀 다른 얘기지만 아이겐밸류가 0이 존재하게 되면 그 행렬 A는 인버스가 존재하진 않고요. 인버스가 존재하지는 않더라도 다이어고널라이제이션은 가능하다. 이렇게 일단은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보통은 인버스가 존재하는 경우에 서로 다른 n개의 디스팅크트한 아이겐밸류가 존재하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행렬 A를 방금 쓴 거와 같은 이와 같은 다이어고널라이제이션으로 제대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인버스와 결국 이 다이어고널라이제이션도 이제 굉장히 같은 관계를 유지하게끔 되어 있어요. 간단한 행렬을 가지고 한번 이그젠플을 들어볼까요? 행렬 A를 우리가 2 곱하기 2 행렬에 2분의 1 이런 행렬로 한번 만들어 보죠. 요거의 아이겐밸류를 구해보면 디터미넌트가 2분의 1 마이너스 람다이니까 이런 식의 디터미넌트가 0이 되는 조건을 풀게 되겠죠. 구해보면 람다가 1이 되거나 또는 0이 되거나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요
람다가 1이 되는 경우에 대입하고 0이 되는 경우에 대입해서 각각 구하면 각각 두 개의 스페셜 솔루션에 해당하는 것들을 간단하게 정수값으로 구할 수가 있는데 1, 1이라는 벡터와 1, -1이라는 벡터로 두 개로 구해볼 수가 있고요. 그게 이제 S라는 아이겐 벡터로 이루어진 행렬입니다. 그리고 아이겐 밸류는 거기에 1과 0을 순차적으로 다이아고널 텀에 적용해주고 나머지는 이렇게 다이아고널 나머지는 0이 되는 이런 식의 행렬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버스가 존재하지는 않는 행렬이지만 다이어고널라이제이션 자체는 이런 식의 모양을 통해서 가능하고 S라는 매트릭스는 어떻게 되나요? 인버스가 존재하니까 앞에서처럼 이렇게 다이어고널라이제이션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그젠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이 람다가 0이라고 하는 아이겐밸류가 0이 되면 결국 이것 때문에 디터미넌트 A가 0이 되는 모양처럼 만들어져서 A의 인버스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를 갖지만 아이겐밸류가 0이라고 해서 다이아고널라이제이션이 안 되는 건 아니라는 거고요. 또 하나 포인트는 A의 인버스가 존재하지 않아도 다이아고널라이제이션은 지금처럼 보면 모양 자체는 가능하죠. 그죠? A의 인버스가 존재하지 않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람다의 인버스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A의 인버스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와 다이아고널라이제이션이 되고 안 되고 하고 조금 약간 다른 경우가 된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 이그젠플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이그젠플은 아이겐밸류가 복소수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걸 한번 보죠. K라고 이름을 매트릭스를 주고 그래서 0, -1, 플러스 0 요거는 2차원 좌표를 90도로 로테이션 해주는 행렬이기도 해요. 당연히 역행렬 존재하는 행렬이죠. 요거의 아이겐밸류와 아이겐벡터를 구해보면 디터미넌트가 마이너스 람다, -1, 플러스 1, 마이너스 람다 이런 모양의 A 마이너스 람다 A가 아니라 그냥 K네요. K 마이너스 람다 I라는 형태의 디터미넌트가 이렇게 구해지죠. 이 녀석이 0이라는 조건을 구하면 람다의 제곱 플러스 1은 0 이렇게 만들어져서 람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어떤 이미지너리 파트에 해당하는 I 이런 모양으로 값이 나옵니다. 이것을 각각 대입해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0, -1, 1, 0, k, x 그 다음에 벡터 x는 뭔지 모르겠고 그래서 플러스 i의 x 요거 여러분들이 앞에서처럼 풀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스페셜 솔루션 구하듯이 해서 구하면 하나는 1, 뭐 마이너스 i 또 여기는 1 플러스 i 이런 식으로 따로 얘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따로 뭐 증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이 정도는 뭐 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조건에 만족하는 또는 k-람다-i에 해당하는 널 스페이스의 스페셜 솔루션에 해당하는 벡터들을 이렇게 두 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S라고 쓸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감마에 해당하는 람다에 해당하는 행렬은 방금 썼던 i와 마이너스 i라는 복소수를 다이아고널 텀에 넣어주면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 실제로 행렬 A에다가 적용해주면 그대로 결과가 나오는 걸 간단하게 체크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복소수 자체로도 람다는 나올 수 있고 복소수로 나온 값을 이용해서 스페셜 솔루션이라는 널 스페이스의 아이겐 벡터를 구해보면 또 그 계수들이 이렇게 복소수로도 나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복소수로 확장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면 되겠고 앞으로는 우리가 챕터 뭐 SVD라든가 이런 거를 좀 더 확장할 때는 이 주어지는 행렬 K나 A 같은 행렬을 요 값들도 전부 다 복소수가 될 수 있도록 확장해서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